여러분, 지금 차트에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빅쇼트가 한 방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분단위로 단타하실 거 아니라면 매수받을 자리 절대 아닌데요. 제가 이 이전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었죠. 이러한 눌림 후 반등 구간에서 이 매수받을 자리 아니다, 이 숏자리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현물 ETF 자금 또한 유출세를 보이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압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차트에 나와준 이 반등 과정에서도 이 거래량도 안 받쳐주고 이 실질적인 매수세도 없는 껍데기 상승이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결국 이러한 상승은 이 되돌려질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트리거가 나왔죠. 이 PPI 발표와 FOMC 금리 동결, 특히 이러한 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던 이벤트였죠. 단순히 이런 하락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로 쓰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나온 이런 상승분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시장에서는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이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과도한 레버리지 물량들이 계속해서 청산되어 왔죠.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가벼워졌고 작은 거래량으로도 쉽게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결국 이러한 74K부터 75K 구간 쌓여있던 강한 숏 포지션들의 물량들이 강제 청산되면서 가격을 이 76K 부분까지 끌어올렸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신규 매수세가 아니라 청산 유동성으로 만든 상승,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급락과 또 한 차례 이렇게 빅쇼트가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 한 차례 지지를 받아준 이 장기 추세선, 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승에 베팅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러한 장기 추세선 지지를 부순다면 추가적인 2차 하락분에 대해 공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말에도 큰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차트 분석하고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5 영상에서는 우리가 좀 더 큰 구조에서 지금의 차트 구조를 이해하고 이러한 하락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하락분 이전의 과정을 좀 보시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이 76K 부근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위쪽에 긴 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패닉셀이 나와줬습니다. 이 오랜만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수세가 전혀 받쳐주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도 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이러한 상승분을 한 번에 되돌렸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고 가야지 우리가 잡은 방향성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자, 지금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약세 구조는 단순히 기술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자,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전 차트에서는 이렇게 급락과 급반등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나 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나온 상승이 아니라 이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과도한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 시장의 유동성만 계속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나와준 이 반등 구간에서도 실제 거래량이나 신규 유입세로 만들어진 상승이 아니었고 우리는 이 시장에 실제 유동성이 들어오는지를 알려면 비트코인 ETF 온체인 데이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을 좀 보시면 이 3월달 이전에 그간 4달 연속적으로 막대한 기간 자금들의 유출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이러한 이탈된 자금이 되돌릴 만한 유입은 안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이 하락 구간에서 또 한 번의 순유출의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트 외부적으로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 재료는 전혀 안 나와주고 있고 그간의 반등을 되돌릴 명분만이 필요했던 거죠. 자, 결국 이번 주에 있었던 이 PPI와 FOMC 발표, 이 발표 직후 차트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먼저 이 PPI 물가지표죠.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다, 금리 못 내린다, 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뚜렷한 하락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FOMC 모두 다 예상하고 있었고 역시나 금리는 동결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금리 문제가 아니라 연준의 태도였습니다. 이 시장이 기대했던 건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이제는 금리 내릴게요 이러한 반응이었는데 현실은 아직 아니다, 아직 확신 없다, 더 지켜보겠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의 자료들이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발표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박살나고 유동성 또한 안 들어와주고 전반적인 위험 자산이 곤두박질 쳤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상승에 도박을 할 때가 아니라 이 C들이 지키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되고 진짜 시장의 유동성이 나와줄 때 우리가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건데요. 저 또한 이러한 눌린 구간에서도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스터디방에서도 숏포지션 공유드리고 나머지 물량 아직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 구간에서 1차 매수가 체결되면서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드렸었고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현재 포지션 또한 계속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구조에서 이렇게 장기 추세 채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줬던 이 빅쇼트 구간에서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차례 지지가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이 68.5K 부근입니다. 이러한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하락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들 날봉에서 좀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네, 이전 차트에서도 좀 보시면 이번 사이클 고점이었던 이 126K 부근, 여기서 이 80K 부근까지 첫 번째 패닉셀이 나와줬던 구간입니다. 이 하락 구간에서도 반복적으로 바닥으로 작용을 해줬었고 반등 시에는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채널 하단선을 이탈했을 때는 이 60K 부근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바닥의 후보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지지를 못해주고 다시 한번 이탈이 생긴다면 이전 저점으로 작용했던 이 63K 부근, 이 자리까지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장이 다시 한번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왜 이러한 선들에서 지지와 저항의 작용이 나오고 이러한 채널을 이탈했을 시는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는지, 자, 이러한 채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주봉 차트로 굉장히 넓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로 더 넓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구간이 그리고 우리의 차트 구간입니다.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거놓은 선들이 아닌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반응이 정확하게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간을 하나씩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캔들의 돌파가 나와주고 이 채널 안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고 이 채널 상단을 돌파했을 경우는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다시 이 채널 안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반복하다가 채널을 이탈 시에는 강한 하락,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채널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이 126K 부근까지 이 대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이 채널 상단선에서 저항을 맞고 이 아래 채널선을 이탈하면서 이 80K 부근까지 첫 번째 패닉셀이 나와주고 지지를 받았지만 이 상단 돌파에 실패하면서 이 채널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이 60K 부근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들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은 어떻게 만든 거냐? 이 차트를 조금만 더 넓게 보시면 이번 이 126K 부근까지 대상승이 있기 직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장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입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반응이 나와준다는 건데요. 자, 다시 일봉 차트로 좀 보시면 제가 이 60K까지 하락이 나와줄 때도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 이탈하면서 이 자리에서 장기 숏 포지션 공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 공유 드리면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캔들도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에 걸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런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이라도 본인 차트에 꼭 넣으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이렇게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하시면서 혼자 대응이 좀 어려우시거나 내가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이런 기준점이 좀 안 잡히시는 분들은 이러한 관점 공유 받아보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주요 구간에서 이 스윙 포지션 위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매매 잘하고 계신 분들은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제가 뭐 이런 자리 이탈했다고 숏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진입하는 포지션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의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스터디방 입장 링크를 이 공개적으로 댓글창에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매매하시는데 혼자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장기 추세 채널 라인 68.5K 부근이죠.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지지가 나오면서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2차 하락, 손익비상 다시 한번 이 숏 포지션을 공략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건데요. 저 또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이탈하는 하방의 움직임을 지금은 메인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관점 공유는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결국 주요 구간들에서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이 유동성이 들어와야지만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고점이었던 이 126K 부분부터 60K 부분까지 이런 강한 하락분이 나와줬은 뒤는 반드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 구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해야지만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추세를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근데 여기서 차트 한 번 더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구 알트코인들 있죠. 쉽게 말해서 잡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 예전에 상승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게는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 구간에서 유동성이 나오는 순간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저 또한 이런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고 제가 그냥 단순한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유동성이 제대로 들어와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선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좀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실시간으로 다 어떻게 대응을 하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 스터디방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실전에 좀 같이 쓸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AI 기반으로 만든 자동매매 보조 지표인데요. 자, 이렇게 지표를 좀 켜고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값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떠한 복잡한 설정 없이도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요 가격대, 이러한 구간의 지지 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자동으로 시각해주는 지표인데요. 15분 1시간 같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4시간 봉 이상의 중장기적인 구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추세의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과거 차트에서도 좀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신호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 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7%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이 바닥 부근까지 이 7.1%라는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뜨고 8%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물론 제가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이 지표를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이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한 본인 차트에 넣고 써보실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구 따로 남겨주시면 이 지표 자료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차트에 넣으셔서 꼭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한 차례 이 2차 하락 구간에서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 선인 68.5K 부근에서 지지 반응이 한 차례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유의미한 거래량이나 이 상승 재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결국 이런 자리를 이탈한다면 큰 폭의 패닉셀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가 아니라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러한 프리미엄 추세선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